그래서 이 도형을 좀 더 본다면 예제로 한번 본다면 주도형은 뭐였을까요? 예, 동그라미인 거죠. 1번, 2번을 보게 된다면 이거는 미개발, 떨어져 있으니까 또는 무가치가 나타날 수 있다. 그쵸? 그리고 2번, 3번을 보게 된다면 약간 욕구불만, 약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도형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한 마찬가지 일자,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욕구불만 또는 일자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욕구불만에서 저희가 두 번째 도형이 좀 컸을 경우에 무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약간 생각이 많거나 애정결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1번, 3번을 보게 된다면 컴플렉스 또는 열등감, 그쵸? 그리고 약간 일자형이 또 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열등감도 마찬가지 두 번째 도형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억압이나 초조함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데 이거를 약간 좀 서술형으로 풀어본다면 화면과 같이 보시다시피 작성 예시를 한번 제가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세 번 그린 도형, 주 도형인 동그라미에서 보여지는 것은 미개발 순수 열정. 어쩌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삼각형이 그려지기 때문에 미개발 순수 열정형의 도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미개발 순수 열정이라는 특징은 먼저 말씀을 해야 되겠죠. 미개발 순수 열정이란 아직 개발되지 않고 행동하기보다는 열정만 가지고 있는 형으로서 처음 개발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 움직이다. 이 부분이 처음 개발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다. 이 자체가 이 미개발과 무가치의 뜻이고요.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차 생각이 많아지면서 아집이 나타난다. 아집, 일자형인 거죠.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 2번, 3번이 여기에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전부터 열등감으로 인해서 컴플렉스와 아집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열등감, 이 부분이 이 1, 3번이 이 부분에 소속이 되겠죠. 그래서 나타나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집으로 인해서 현재 미개발 순수 열정, 전체적으로 미개발 순수 열정이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라는 내용을 좀 짧게 작성을 했었지만 이 부분들 좀 더 이 내용들의 특징들 더 내용을 써 넣는다면 더 내용이 길어지겠죠. 그런 내용들로 한번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예시로 또 하나 본다면 이 도형도 주 도형은 이제 동그라미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해석을 할 때 이것만 봤을 때 중복형인데만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중복형 외에 또 다른 도형들을 더 찾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찾을 때는 1번, 2번, 2번, 3번, 1번, 3번 그러니까 이분법 도형으로 본다면 자 1번, 2번이 뭘까요? 1번, 2번 같은 경우는 중복형인 거죠. 그리고 2번, 3번은 일자형인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일자형을 떠야되죠. 1번, 3번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는 도형은 오른잡이일 때 역동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작성한 내용을 예시로 좀 보여드린다면 세 번 그린 도형, 주 도형인 동그라미를 보면 처음에는 중복으로 자신 있는 일을 잘하면서 자신 없는 일은 도전하기보다 약간 피하거나 부정적인 경향을 보인다라는 까지가 이제 1번에 2번에 관련된 내용인 거죠. 그렇지만 현재는 이제 2번, 3번의 내용인 거죠. 이 부분이. 현재는 자기 주관이 분명하기에 다른 사람들은 고집을 부린다고 볼 수 있다. 고집 일자형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1, 3번인 거죠. 기본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걱정 또는 갈등 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약간 이 부분은 약간 방향성이긴 하지만 조금 더 내용을 더 추가해서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내용들 외에도 더 마찬가지 중복에 있는 특징과 일장에 있는 특징 이러한 내용들을 더 추가해서 넣는다면 더 풍성한 내용으로 내용을 알려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런 것처럼 순서에
아무것도 순서를 매기지 않고 그냥 도형만 받았던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도형일 때는 S니까 이걸 알겠고 번호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본다면 일단 모든 도형을 다 찾는 겁니다. 찾아봤을 때 보니까 드문형이 있고 S 이렇게 일자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드문형과 일자형을 좀 찾을 수 있겠고요. 이 도형도 마찬가지 예시를 본다면 세 번 그린 도형인 S를 보면 근데 이런 같은 경우는 뭐 처음과 뭐 지금 뭐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도형에 관련된 찾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S를 보면 드문형과 일자형이 좀 보여집니다. 라고 얘기하고 현재 지향적이기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분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타인들보다 더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는 드문형에 대한 내용인 거죠. 있고 상상력과 아이디어 뛰어나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야 하는 것은 해야만 하는 고집이 있어. 그거는 이제 일자형에 대한 내용인 거죠. 고집이 있어 다양한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좀 잡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명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이 각각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드문형과 일자형이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넣었다면 더 풍성하게 내용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 못 찾겠어가 아니라 이 일자 도형, 세 번 그랬던 도형들을 보고 나서 이게 무엇인지를 한번 나열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순서가 없다 하더라도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려졌던 모양들을 한번 따라 그리면서 이게 무엇이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고 다 나열해 본 부분도 한번 해보면 많이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웬만하면 순서를 받아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도형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주 도형은 동그라미 그리고 1번, 2번, 2번, 3번, 1번, 3번을 보게 된다면 1번, 2번은 몰입형이지만 안에서 밖에서부터 안으로 그렸죠. 그리고 2번, 3번 마찬가지 1번과 2번은 이거고 2번과 3번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1번, 3번을 보게 되면 몰입형인데 안에서 바깥으로 그렸죠. 원래 동그라미는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입형에서 밖에서 안으로 그린 거, 안에서 바깥으로 그린 것도 아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깥에서 안으로 그리는 거는 내향인 거고요. 안에서 바깥으로 그린 거는 외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동그라미 외향적인 사람인데 내향으로 살다가 외향으로 다시 돌아온 거고요. 원래는 가지고 있는 거는 외향적인 성향인 거죠. 그 내용을 조금 더 제가 풀어 쓴다면 세 번 그린 주 도형인 동그라미를 보면 몰입형으로 이 자체는 몰입형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몰입형이 나오는 경우는 무엇인가를 시작하거나 무언가 하고 있는 중에 나타나는 거다. 이 몰입형이라는 도형 자체는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게 있고 아니면 뭔가 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도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 집중을 잘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몰입형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는 외향성이나 과거에는 밖에서 안으로 그린 것으로 보아 약간 자신의 기질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내향적인 부분들이 보이다가 즉 내향적으로 보이다가 1번, 2번인 거죠. 그러다가 보이다가 현재는 외향적으로 나타나고 2, 3번으로 있습니다. 무언가 집중하여 진행할 때 속빈 강정 원래 몰입형이 외향을 나갔을 때 속빈 강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향일 때는 무엇일까요? 자아가 빈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아 빈약. 그러니까 무언가 자존감이 낮아져 있던 상황이었으나 현재는 그래도 속빈 감정이긴 하나 뭔가 다시 외향적으로 자신의 본연의 성향대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집중하여 진행할 때 속빈 감정, 즉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실속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서 꽉 차 있는 원래 본질을 갖고 있는 성향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분석지에 1차 도형에 분석하는 내용에다가 작성해서 써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예제를 보게 된다면 이건 네모인 거죠. 네모인데 1번, 2번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런지 보기 어려운데 마찬가지로 1번, 2번, 2번, 3번, 1번, 3번을 본다면 그래도 좀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1번, 2번, 3번에 그린 도형입니다. 자, 1번, 2번을 보게 된다면 도형들이 붙어 있죠. 중복이 되어 있는 거죠. 중복형. 그리고 2번, 3번, 2번에서 3번 이렇게 그려놨죠. 이거는 몰입형인데 밖에서 안으로 그렸다인 거고 원래 보면 1번, 3번, 1번, 3번도 마찬가지 몰입형에서 밖에서 안으로 그린 거죠. 마찬가지 이 내용을 본다면 세 번 그린 주 도형인 네모는 원래 내향인 거죠. 내향으로 외적 에너지보다 내적 에너지를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모는 변화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다 보니 이 자체는 중복형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걸 추구하지 않고 처음에는 중복형으로 자신 있는 것만 하고 몇 배의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까지가 이제 1번, 2번의 내용을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현재 무엇을 하기 위하여 집중력이 좋고 반복을 잘 견디고 있는 몰입형의 도형으로 또 나타나지만 자아가 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바깥에서 안으로 그린 게 아까 자아 빈약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나타날 수 있다. 왜 내향적인 사람인데 더 내향으로 가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원래 내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더욱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외부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좀 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 번 더 짚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